윤서가 결혼하던 해 시어머니 박말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손이 곱네. 라며 처음엔 피식 웃었지만 그 뒤로는 매번 말끝이 차가웠습니다. 윤서는 작은 반찬을 해도 간이 밍밍하다. 내 입엔 안 맞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윤서는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누군가를 챙길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버팀목이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그런 아내를 보며 늘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마가 워낙 말을 세게 해서 그래. 라며 핑계를 댈 뿐 나서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없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술기운에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내 손 잡아준 게 그게 제일 따뜻했다. 그날 이후 윤서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과거에 친정어머니를 제대로 간병하지 못했던 죄책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시어머니를 챙긴 건 의무가 아니라 놓쳐버린 어머니에 대한 속죄와 사랑의 연장선이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은 느리게도 흘렀습니다. 윤서는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어머니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두부조림이에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고 윤서는 그것만으로도 안심했습니다. 남편 도윤은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형의 투자 말만 믿고 빚을 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후로는 눈치만 보며 집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윤서는 그저 묵묵히 매일 같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 손길이 쌓여 어느새 시어머니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매일 다른 하늘이 있었지만 윤서의 부엌엔 늘 같은 냄비, 같은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 속엔 시어머니의 마음이 서서히 변해가는 복선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큰형 도연의 사업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으로 돈을 벌던 그는 사기거래에 엮여 보증빚까지 떠안았습니다. 미정은 매일 은행에 쫓겨다니며 통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집만 팔면 다 끝나. 큰 형수 미정은 그렇게 말하며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도연은 윤서 그 여자 괜히 착한 척이야. 병수발은 돈 받고 하는 일이지. 라고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윤서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 가족이 정말 가족일까? 라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나중에 증거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큰 수술은 힘드십니다. 그날 밤 윤서는 시어머니를 재워드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새벽 2시 윤서는 조용히 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어머님 상담 일지나 돌봄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팀장 최소라는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윤서에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최근 상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재산은 나를 돌본 사람한테 줘야 한다. 윤서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공책을 2권으로 나누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며느라 고맙다. 내가 살아온 세월 중에 제일 미안했던 게 너다. 그 말은 평생의 상처를 덮어주는 한마디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큰형 도연이 부동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어머니 도장 찍어둔 거야. 빨리 정리하자. 윤서는 문서를 받자마자 날짜를 봤습니다. 사인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손을 못 움직이셨는데요. 미정은 웃으며 간호사 시켜서 대신 도장 찍은 거야. 다들 그렇게 해. 라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복지센터에서 받은 상담 일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정확한 날짜와 시어머니의 서명, 그리고 의사 면담 기록이 함께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 봉투를 하나 준비하여 진실의 날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사무소 회의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밀며 우리 형제가 나눠 갖자 라고 말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파일을 꺼냈습니다. 공무원은 두 서류를 비교하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임장은 무효입니다. 필체가 다릅니다. 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럴 리가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윤서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윤서가 내 전부다. 그 애가 자식보다 낫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공무원은 시어머니의 상담 일지를 펼치며 법적으로도 조건부 상속이 맞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그냥 서류 한 장일 뿐이잖아.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한 장에 어머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죠. 도윤은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잠깐만. 그는 조용히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신 분이었어. 그 말에는 후회, 존경, 그리고 늦은 각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들의 앞에 서류를 다시 놓았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며칠 후 윤서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공책을 옆에 펼쳐두었습니다. 거기엔 착한 사람, 결국 이긴다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남편 도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난 아무것도 몰랐어.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어머님도 다 아세요. 그날 윤서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두부조림과 미역국을 차렸습니다. 빈 의자 하나를 식탁 옆에 두고 접시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저녁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윤서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잘 계시죠? 그날 밤 윤서는 시어머니의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내 사람이라 고맙다. 그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상속보다 값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뒤에는 작게 이런 말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남는다. 윤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이긴다. 그 말은 이제 윤서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